네,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져가지고 팔이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반팔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지금 저도 약간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요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주식시장은 약간 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좀 한쪽에 수급으로 좀 쏠리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제 주식시장은 아직도 너무 겨울이라 가지고 파란물밖에 없습니다. 저도 파란물.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아직 그래도 올해 들어서 조금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저도 최근 괜찮아지고 있던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사실 이게 국민주에 가깝잖아요. 좀 많은 국민들이 좀 들고 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정부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실제로 이 두 기업들이 반도체가 화랑이라고 하셨는데 최근 1분기 실적은 좀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나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1분기 역시도 정말 실적이 개선된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드디어 영업이익을 6조 원을 냅니다. 이 가운데서 반도체 부문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이 DS 부문에서 2조 원 가까운 그런 이익을 냅니다. 전체 이익 중에 3분의 1 정도가 반도체에서 났다고 보면 되고 이것만 보더라도 좀 이제 좀 올라오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3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와. 냈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대기업 매출과 맞먹는 네, 그런 맞습니다. 영업이익을 1분기 만에 이렇게 달성을 한 거네요. 네, 매출도 12조 원을 기록했어요. 네. 이게 역대 분기 1분기 매출 기준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HBM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솔직히 오늘 자신이 네. 없는 게 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래도 HBM 이 세 단어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들어는 봤는데 네.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네, 그럼 제가 용어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반도체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느 반도체 시장에 좀 강할까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게 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60%가량을 네. 차지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있는 이런 사업군이 D램이랑 낸드 플래시라는 반도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HBM 얘기를 네. 했는데 이제 정말 요즘 핫한 건 사실 HBM이에요. AI 요즘 좀 열풍인 거 느끼고 계신가요? 챗 GPT와 함께. 네, 맞습니다. HBM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D램 있잖아요. D램을 이제 8단 아니면 12단 이렇게 쌓은 그런 반도체입니다. 네. 왜냐면 AI를 하려면 좀 이런 정보 고성능. 네, 저장이나 뭐 이런 게 고성능이고 좀 더 빠르고 좀 효율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D램을 좀 겹겹이 쌓아서 만든 그런 고효율적인 좀 반도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던 두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거를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강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HBM은 한국어로 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게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으로 네. 좀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만의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 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이 D램 고정 가격이 13에서 18%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낸드 플래시의 고정 가격이 15에서 2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어차피 공급업체는 네. 정말로 유리한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죠. 또 특히 HBM이 이 D램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는 30%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 시장이 지금도 적은 게 아닌데 네. 이렇게 15%, 30%까지 성장을 한다면 엄청 많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HBM 그리고 이 단가도 네. 5에서 10% 정도 상승할 거라고 하거든요. 이 AI 수요가 엄청 늘어나면서 수요 증가율이 200%에 육박하고 또 내년에는 이 수요가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게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의 큰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HBM 개발과 양산까지 조금 노리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BM이 내년에 엄청나게 단가도 높아지고 시장적인 그런 네. 경쟁력이 높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HBM을 둘러싼 경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HBM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SK하이닉스가 5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8% 있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네. 9%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최근 간담회에서 네. SK하이닉스 그 사장님이 이제 또 발언을 하셨는데 올해의 HBM
HBM 물량이 완판됐고 내년 것도 거의 대부분 물량이 완판됐다고 와.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죠. 캐시플로우가 지금 엄청나게 그렇죠. 현 시점에서는 가장 최신 HBM은 5세대인 HBM3E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이 HBM3E의 그 제품에서 8단 제품을 8단 쌓은 제품을 네.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납품을 시작을 했거든요. 했더니 이제 또 삼성이 12단을 또 개발하면서 와. 이제 계속 경쟁을 하는 거죠. 이 12단짜리를 삼성은 2분기 내로 이제 양산을 좀 시작한다고 했고 SK하이닉스도 질세라 좀 양산 시기를 네. 앞당겨서 이제 내년에 원래 시작한다고 했는데 올해 아. 3분기로 이제 12단 HBM3 제품 양산을 좀 앞당긴 상황입니다. 올해 3분기면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네. 거의 코앞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 5세대를 두고 네. 지금 치열하다 보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사실 이 5세대의 8단 제품은 SK하이닉스가 이미 엔비디아에 공급을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고객사를 이미 확보를 한 건데 네. 이게 보면 주도권은 어쨌든 이게 개발은 12단은 삼성이 먼저 하긴 했지만 이미 고객사에게 공급을 좀 성사시킨 쪽에 좀 주도권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는 조금 더 계속 앞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5세대까지 지금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6세대를 가지고도 이제 이 6세대가 HBM4라는 제품인데 네. 이 선점 의지를 SK가 벌써부터 이제 내비치고 있습니다. 출하 시점을 2026년에서 내년으로 대폭 앞당겼고 네. 이제 삼성은 아직 내년 12단 제품을 개발하고 이제 2026년에 이제 양산한다는 로드맵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계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앞당긴 만큼 삼성도 조금 이 시기를 더 앞당겨서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삼성은 작년에 한 6만 원대, 7만 원대 후반이었던 맞아요. 거를 좀 고려를 하면 지금 이달 들어서는 7만 원대 후반까지 좀 빠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SK하이닉스도 올해 들어 좀 급격한 성장세를 맞아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증권가 전망에 비해서 턱없이 좀 낮은 주가라서 이제 7만 원대, 18만 원대는 그래도 고평가까지는 아니다라고 와, 근데 우상향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목표 주가는 얼마나 좀 이런 식으로 제시했길래 그 최소 삼성전자의 주가를 93,000원에서 12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평균 증권사가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를 보니까 10만 원을 좀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내로 또 HBM 관련 매출도 반영되기 시작하면 네. 주가가 좀 상승한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그럼 얼마나 좀 높은 네, 그래서 수준인가요? 두 기업을 놓고 보자면 사실 네. 증권가는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밝게 봤어요. 아, 네, 확실히. SK하이닉스 네. 전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내놨고 대부분의 증권사는 20만 원대 초반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20만 닉스는 충분히 현실성 있는 수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리고 TSMC랑 이 HBM4 아까 6세대 네. 개발 관련해서도 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SK하이닉스가 이 패키징 기술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제휴 소식도 좀 기술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좀 이 두 기업 모두 반도체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화랑에 접어들었기 네. 때문에 좀 증권가 평가를 봤을 때는 적어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기하네요. 사실 1년 전에 나에게 돌아가서 10만 전자, 20만 닉스가 멀지 않았으니까 투자해라! 라고 하면 1년 전에 너 저는 미쳤니? 이렇게 나오죠.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근데 주식 시장이 워낙 또 예측하기 맞아요. 힘든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 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 기대감도 사실 지금은 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랑 좀 하반기에도 수요 회복 강도가 사실 좋게 많이 나왔지만 회복이 좀 더딜 수도 있다는 상황도 좀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반도체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반도체 정말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좀 어떠신가요? 좀 들으시니까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반도체를 정말 잘 알지 못했는데 오늘 좀 뭐 세세하게 아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사실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호재를 들으니까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라고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반도체 이제 기업 투자하신 분들 앞으로도 좀 성투하시길 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뒷담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안녕.